안녕하세요. 화서초등학교 교사 민재용입니다. 오늘은 표준한국어 학습도구 3, 4학년 교재 54쪽부터 57쪽, 익힘책 30쪽부터 32쪽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차시는요, 4단원 같으면서 달라요에서 2차시, 차이점을 확인하며 사물을 살펴보기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4쪽입니다. 1번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고 표에 알맞은 붙임딱지를 붙여봅시다 그랬는데요. 책의 뒷면에 보시면 붙임딱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붙여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보면은 여기 앞에, 이쪽에 앞에 유리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유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라는 단어는 이와 같이 다양한 언어로 나타낼 수 있고요. 유리의 뜻은 투명하고 단단하며 잘 깨지는, 창문이나 거울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차를 탈 때에도 바깥에 창문이 되어 있는 것도 재질이 유리이고요. 자, 우리가 평상시에 수업하는 교실에서 밖을 바라볼 때 밖을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문, 그 틈 사이에 있는 그 물질도 유리입니다. 자, 날아온 야구공의 유리 창문이 깨졌다. 여러분, 혹시 밖에서 야구한 적이 있나요? 야구를 하다 보면 장소가 좀 부족하지만 공터에서 하다가 다른 사람의 집이나 어디 학교 건물 아니면 다른 곳에다가 공이 날아가서 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 그림에 보면 마찬가지로 야구를 하고 있다가 공이 날아가는데 의도하지 않게 어느 집으로 날아가서 여기 보면 깨지죠. 이렇게 쾅 깨지니까 집 안에 있던 여자아이가 깜짝 놀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문입니다. 투명한 유리 접시에 사과를 담았다. 접시가 있는데 유리, 투명한 거죠. 투명하게 보이는 접시에다가 사과를 담은 겁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딱지를 붙여볼 텐데요. 네, 먼저 공통점으로는 물을 담을 수 있다, 이게 있습니다. 유리컵이든 금속컵이든 둘 다 물을 담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왜냐하면 컵이기 때문에요. 자, 다음 컵이다. 공통점도 컵이다 이죠. 유리컵이고 금속컵이고 둘 다 컵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으로는 먼저 유리컵 같은 경우에는 유리로 만들어져 있다. 그 다음에 투명하다. 뒤에가 보이죠. 유리컵을 앞에다 눈앞에 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눈앞에 있는 그 뒤, 유리컵 뒤에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하지만 금속컵의 경우에는 금속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유리컵과 차이점이 있고요. 투명하지 않습니다. 자, 앞에다가 똑같이 유리컵처럼 눈앞에 놓게 되면은 눈을 가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물질의 성질이란 다양한 언어로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아까 우리가 수업에서 유리컵과 금속컵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일단 컵이 용도가 물을 따랐을 때 마실 수 있게 담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주전자에서 물을 따르죠. 따랐을 때 유리컵이든 금속컵이든 바깥으로 새지 않고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면요. 선생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컵을 들었다가 떨어뜨렸다고 한다면 금속컵은 그냥 떨어져서 몇 번 땅에 튀겨서 끝나겠지만 유리컵의 경우에는 바닥에 부딪힘과 동시에 저렇게 깨지게 됩니다. 이게 컵은 컵이지만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성질을 보이는 거죠. 유리는 평상시엔 단단하지만 어떤 더 단단한 것에 부딪히면 깨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네, 2번입니다. 표에 정리한 내용을 떠올리며 글을 읽어봅시다 했어요. 자, 봤더니 새로운 단어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죠? 기교, 사용, 특징, 쓰임새, 그 다음에 재료. 자,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교인데요. 비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언어를 나타낼 수 있고요. 자, 둘 이상의 것을 함께 놓고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살펴보는 것을 비교라고 합니다. 둘 이상, 꼭 두 개여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를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것을 비교라고 합니다. 두 사물을 비교해 보았다, 이런 예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이 책을 두 권을 들고 이 책은 어떤지, 저 책은 어떤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 이것을 비교라고 합니다. 다른 예문으로는 이 사과는 다른 사과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맛있다. 한 여자아이가 사과를 먹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과를 먹어봤지만 자신이 먹은 사과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다. 비교 대상은 지금 먹는 사과와 그 전에 자신이 먹었던 여러 다른 사과들이겠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가장 맛있다라고 이렇게 엄지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인데요. 사용이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언어로 나타낼 수 있고요. 사용의 뜻은 무엇을 필요한 일이나 기능에 맞게 씀입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이용한다는 것, 필요할 때 쓰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사용이라고 하는데요. 사용이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 예문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 연필을 사용했다. 여러분들 글을 쓸 때에는 어떠한 도구가 필요하죠? 맨손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연필이나 볼펜, 사인펜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연필을 사용해서 글을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위를 사용해서 종이를 잘랐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위가 뭔지 알죠? 네, 무언가를 자르는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가위로 종이를 가운데로 싹둑 자르고 있죠? 가위로 잘랐다. 네, 가위를 사용합니다. 사용해서 종이를 잘랐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가 사용입니다. 다음은 특징인데요. 특징이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다른 언어로 나타낼 수 있고요. 특징의 뜻은 다른 것에 비하여 특별히 눈에 띄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바깥을 봤는데 어떤 건물만 빨간색이고 다른 건물들은 하얀색이다. 그러면 그 빨간색 건물의 특징은 색깔이 빨간색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 이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금속컵 4개와 유리컵 1개를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빨간색 종이로 컵의 뒷면을 이렇게 종이를 갖다 대었더니 나머지 금속컵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종이가 안 보이는 반면에 여기 있는 유리컵의 경우에는 컵의 뒷면으로 종이를 갖다 댔음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쓰임새인데요. 쓰임새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언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임새의 뜻은 쓰임의 정도입니다. 어떻게 사용되냐 이거죠.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금속은 튼튼해서 쓰임새가 많아. 금속의 성질 중에서 튼튼함이 있어서 어디든지 사용된다 이 뜻입니다. 선생님, 금속이 사용되는 예를 한번 살펴봤더니 평상시에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요. 그 도구들도 다 금속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을 조립할 때 사용하는 나사목도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자르거나 구부리거나 하는 펜치나 다양한 도구들도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상시에 앉는 의자들도 금속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타는 자동차도 역시 바깥에 있는 본체 같은 경우에는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의 쓰임새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했는데요.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무가 쓰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열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부러져도 상관없는 형태, 아니면 가볍게 쓰는 형태로 사용되는 반면에 차가운 지방,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가구나 뭔가 딱딱해서 유지가 필요한 형태의 장소에 사용되게 됩니다. 이처럼 나무가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라는 단어인데요. 재료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언어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재료의 뜻은 물건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언가 만들 때 어떠한 것을 사용해서 만들었냐가 바로 그 재료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의자를 만든다면 의자는 나무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의자의 재료는 나무와 금속이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터의 재료는 털실이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처럼 갈색 스웨터가 있는데 이 스웨터를 만들 때 사용한 재료는 바로 옆에 있는 갈색 털실이라는 거죠. 만들 때 사용된. 선생님 경우에는 남색 스웨터인데요. 남색이 아니라 이 와인색 스웨터인데요. 이 스웨터의 재료 같은 경우에는 와인색 실이 재료가 되는 겁니다. 네, 다음 예문입니다. 화채는 과일을 재료로 해서 만든 요리야. 여러분들 화채 먹어본 적 있나요? 여름에 보통 많이 먹는데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수박을 많이 활용해서 먹습니다. 네, 여기 선생님이 제시한 화채의 경우에는 다양한 과일들이 들어가 있죠. 보통 화채는 과일을 재료로 해서 만드는 요리입니다. 우유나 약간의 탄산 음료를 부은 다음에 거기에 다양한 과일들을 넣어서 먹는 음식이 바로 화채입니다. 네, 새로운 단어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컵과 금속컵을 비교하여 살펴봅시다. 유리컵과 금속컵은 둘 다 컵입니다. 물을 마실 때 사용한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유리컵과 금속컵은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을 찾아보면 유리컵과 금속컵의 특징과 쓰임새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리컵은 유리로 만들어집니다. 유리는 투명하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금속컵의 재료는 금속입니다. 금속은 투명하지 않아 안에 담긴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 읽어보았나요? 네, 가로 1번입니다. 비교하고 있는 사물을 찾아 동그라미 표해보세요. 그랬어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비교하고 있는 사물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유리컵과 금속컵입니다. 가로 2번입니다. 두 사물의 공통점을 찾아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랬는데요. 어느 부분에 공통점이 나와 있죠? 네, 여기죠. 유리컵과 금속컵은 둘 다 컵입니다. 컵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물을 마실 때 사용한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컵이니까 물을 마실 때 사용한다는 공통점도 있다는 거죠. 괄호 3번입니다. 두 사물의 차이점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자, 여기에서 차이점은 어디에 써져 있을까요? 네, 차이점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유리컵은 유리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또 투명해서 무엇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멀리 있어도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아도 옆에서 바라볼 때 이 컵에는 무엇이 들어있구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리컵입니다. 금속컵은 반대로 재료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투명하지 않아서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는 이상 옆에서 바라볼 때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3번입니다. 축구공과 농구공을 비교하여 써봅시다. 그랬어요. 자, 보면은 축구공과 농구공이 있죠? 자, 여기 보면은 빈칸이 보이는데요. 하나씩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빈칸은 공통점이 되겠죠? 축구공과 농구공이 어떤 같은 점이 있는지 써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 보면은 동그란 공 모양이다. 축구공이든 농구공이든 둘 다 공 모양이죠. 그 다음에 운동 경기나 체육 시간에 사용한다. 네,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를 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할 때에도 이 공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차이점이라 나와 있는데요. 이 차이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구공은 축구를 할 때 사용합니다. 또한 공을 발로 찹니다. 그리고 농구공보다 크기가 작고 가볍습니다. 엄청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농구공에 비해서는 축구공이 조금 작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가볍습니다. 두 개를 비교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농구공을 볼게요. 농구공은 축구공과 달리 농구를 할 때 사용하고요. 축구공에서는 공을 발로 찬 반면에 농구공은 공을 손으로 치거나 던집니다. 패스할 때 던져서 주죠. 발로 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공보다는 크기가 크고 무겁습니다. 둘이 비교했을 때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표에 정리한 내용을 생각하며 글을 완성해 봅시다 그랬어요. 자, 보면 축구공과 농구공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선생님은 옆에 밑에 완성을 이렇게 해봤어요. 축구공은 축구를 할 때 사용한다. 축구공으로 드리블을 하거나 골을 넣을 때 발을 사용한다. 축구공은 농구공보다 크기가 작고 가볍다. 농구공은 농구를 할 때 사용한다. 손바닥으로 농구공을 치면서 드리블을 한다. 골을 넣을 때는 손으로 농구공을 던진다. 농구공은 축구공보다 크기가 크고 무겁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작성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차이점이 있다면 축구공과 농구공을 각각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괄호 1번. 두 사물의 차이점이 잘 드러나는지 생각하며 쓴 글을 읽어보세요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방금 읽었던 것처럼 제일 앞에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공과 농구공을 비교하여 살펴보자. 축구공과 농구공은 모두 동그란 공 모양이다. 그리고 운동경기나 체육시간에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축구공과 농구공에는 몇 가지 차이점도 있다. 축구공은 축구를 할 때 사용한다. 축구공으로 드리블을 하거나 골을 넣을 때 발을 사용한다. 축구공은 농구공보다 크기가 작고 가볍다. 농구공은 농구를 할 때 사용한다. 손바닥으로 농구공을 치면서 드리블을 한다. 골을 넣을 때에는 손으로 농구공을 던진다. 농구공은 축구공보다 크기가 크고 무겁다. 네, 잘 읽어보았나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친구들과 같이 이걸 공부하고 있다면 가로 2번처럼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익힘책 30쪽을 펴봅시다. 네, 익힘책 30쪽입니다. 1번. 빨간색으로 표시된 말의 의미를 생각하며 따라 써봅시다. 1번입니다. 유리컵과 금속컵을 비교했다. 자, 비교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 비교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두 개 이상의 무언가를 같은 점과 차이점을 찾는 건데요. 여기서는 유리컵과 금속컵을 비교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빨간색은 쓰임새가 나와 있는데요. 금속은 튼튼해서 쓰임새가 많아. 금속의 성질 중에서 단단한 성질이 있는데 단단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 사용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쓰임새란 쓰임의 정도인데요. 네, 다음은 2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써봅시다 그랬어요. 자, 단어로는 비교와 쓰임새가 있는데요. 자, 나무는 괄호가 많다. 자, 위에 있는 그림들을 볼게요. 하나씩 봤더니 다양한 물건들 있죠? 탁자도 있고 의자도 있고 연필도 있고 종이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곳에 쓰였으니까 나무는 뭐가 많은 거죠? 쓰임새가 많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볼게요. 자, 사과가 4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이 4개 중에서 하나만 유독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사과는 다른 사과와 가로도 안 될 만큼 크다. 뭐도 안 되는 거죠? 네. 비교도 안 될 만큼 크다. 비교하기에는 너무 크다. 이 말입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연결하고 따라 써봅시다. 그랬어요. 단어가 4개 나와 있는데요. 유리, 사용, 특징, 재료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위를 괄호해서 종이를 잘랐다. 가위를 어떻게 한 거죠? 종이를 자를 때에는 네, 사용한 거죠. 사용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사용. 두 번째입니다. 떡볶이는 매콤한 맛이 괄호이다. 네, 괄호에 들어갈 건 무엇일까요? 유리, 특징, 재료. 매콤한 맛은, 떡볶이에서 매콤한 맛은 특징이죠. 네, 특징. 특징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떡볶이의 괄호는 떡과 어묵이다인데요. 떡볶이는 떡과 어묵을 재료로 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연결할 수 있고요. 재료는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아온 야구공의 괄호 창문이 깨졌다. 여기에는 어떤 창문일까요? 창문도 종류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유리로 된 창문이기 때문에 쉽게 깨졌을 겁니다. 그래서 유리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봅시다 그랬어요. 자, 보면 장이가 지금 물을 마시고 있죠? 그러다가 아마 떨어뜨렸나봐요. 그랬더니 컵이 어떻게 됐어요? 산산조각이 났죠. 자, 그래서 그림과 관련되게 한 번씩 빈칸을 넣어볼 텐데요. 유리컵은 물을 마실 때 땡땡 합니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사용합니다입니다. 쓰는 거죠. 무언가 행동을 할 때 쓰는 것을 사용이라고 합니다. 유리컵의 땡땡은 유리입니다. 무엇일까요? 유리컵은 뭘로 만들어졌죠? 네, 유리로 만들어졌죠. 만들어진 것의 물질을 이야기할 때는 재료라고 합니다. 재료. 자, 마지막으로 유리컵은 잘 깨진다는 땡땡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유리컵이 가지고 있는 네, 특징입니다. 성질이죠. 네, 유리컵은 잘 깨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5번입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그랬어요. 자, 기억을 보면요. 다른 것에 비하여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을 특징이라고 해요. 사람이나 동물, 사람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유리컵은 니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괄호 1번. 기억을 따라 써보세요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책에다가 한 번씩 따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썼나요? 네, 괄호 2번입니다. 니은에 알맞은 문장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유리컵은 괄호 나와 있는데 앞에 문장이 뭐였냐면 사람이나 동물, 사람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유리컵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나오겠죠? 유리컵의 특징이 뭘까요? 일단 투명해야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잘 깨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잘 깨진다. 근데 튼튼해서 잘 깨진다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튼튼해서 잘 깨지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튼튼해서 잘 깨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는 말은 맞지만 유리컵의 경우에는 잘 깨지지 않는 게 아니라 잘 깨지죠. 자, 그 다음에 3번. 투명해서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유리컵의 성질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3번. 투명해서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이 유리컵의 특징입니다. 4번을 일단 살펴보면 투명하지 않아서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는 특징이 있어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특징은 유리컵의 특징이 아니라 앞에서 공부한 금속컵의 특징입니다. 괄호 3번. 축구공의 특징을 자유롭게 써보세요 그랬는데요. 여기 옆에 보면 축구공이 나와 있죠. 선생님 그래서 축구공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한번 써봤습니다. 먼저 동그란 모양이다. 둥근 모양이다. 두 번째, 운동 경기나 체육 시간에 사용한다. 이 공이 사용되는 시기가 운동이나 체육 시간에 사용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특징을 한번 써봤고요. 축구공은 발로 찬다. 네, 다른 경기와 달리 축구공은 공을 발로 차서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축구공은 발로 찬다라고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5단원 의견을 나누어요에서 1차시 수학적 문제 해결하기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